안녕하세요. 음대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유예생 원과분들이 기다리셨던 원과에 대한 콘텐츠입니다. 제가 원과를 공부했던 커리큘럼과 원과 답안지의 백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저의 원과 점수는 이렇고 생각보다 많이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유예생, 특히 저유생 분들은 지금은 이런 방법을 한번 알아만 두시고 일단은 체력을 조금 이 시기에는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원과 공부량이 절대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체력을 지금 쌓아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동차 발표 후에 학교를 복학해서 2학기에는 원과보다는 관리회계 수업을 들었어요. 관리회계 영어 수업이라서 CPA와는 크게 관련성은 없었지만 그래도 감은 유지하는 정도로 CPA 서적은 보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2월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6월부터 임세진 선생님 필수 문제로 원과 리마인딩을 시작했어요. 이게 원래 제가 동차 때 원과를 준비했던 방식이었고 임세진 선생님 거 본 후에 그때 마침 이승우 선생님 종합 문제집이 나와서 그걸 구매했고 강의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도 시간이 남아서 한 3월 말부터는 스터디를 구해서 작년은 아니었고 17년도 GS가 마침 있었어서 17년도 김용란 선생님 GS로 스터디를 시작했고 이승근 선생님 모의고사 책 전범위 모의고사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의고사 총 2회를 푸는 스터디였고요. 이때부터 답안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스터디도 했고 이승근 선생님 모의고사 받고 그냥 이거를 이제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범위는 늘릴 거 없었고 그런데 이제 5월 말이 5월이 되니까 뭘 좀 더 보면 좋겠다 싶어서 김용란 선생님 보라돌이 책 심화편만 추가로 보기로 했습니다. 기본편은 이미 임세진 선생님이나 이승우 선생님 문제집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느껴서 보지 않았고 심화편은 의외로 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GS 시즌 돼서 어떤 GS를 할까 하다가 임세진 선생님 GS랑 이승우 선생님 GS가 3회분으로 짧아서 그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임세진 선생님 GS가 올해 시험 유형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개인적인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나온 학원 모의고사들도 구매해서 풀었는데 솔직히 원과 유예생 분들은 이미 많은 교재를 보셨기 때문에 내용을 계속 추가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풍부한 답안지를 작성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도 그렇고 좀 원과 과목의 난이도가 높았다고 많이 평을 하는데 이때 백지 여부도 많이 점수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시험은 실수도 많았고 답도 일단 실수가 많았어요. 하지만 백지는 하나도 없었어요. 2019년도 시험을 풀면서 백지에 대한 게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서 올해 시험은 정말 백지는 내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시험장에서도 백지 하면서 풀었거든요. 그래서 백지는 0점을 냈는데 그 0점을 냈기 때문에 나름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년도랑 20년도 경향을 봤을 때는 원가는 백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가가 요즘 같은 난이도라면 2시간 안에 모든 물음을 정확하게 풀어내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백지를 줄인 방법은 먼저 어떤 주제와 어떤 단원에서 낸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최대한 내가 아는 키워드들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이게 기회비용이 있다 없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기회비용을 있다고 가정한다.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라는 식으로 저만의 가정을 조금씩 추가한 것 같고 또 기회비용이 굳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정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같은 기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달에 몇 회를 한다는지 하루에 몇 회를 한다는지 그것조차도 저는 너무 헷갈려서 일단 저만의 가정들을 다 붙였어요. 그 저만의 가정이라는 거는 물론 교수님이 의도하는 거를 파악하는 게 베스트죠.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긴장되는 마음도 그렇고 시간상으로도 촉박하고
교수님의 의도가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 백지를 저희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만의 가정을 달고 내가 어떤 논리로 그 문제를 풀어나갔는지를 답안지에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답이 아닌 것 같고 교수님의 의도도 파악도 안 되고 시간은 촉박할 때 일단 뭐 답안을 정확하게 쓰는 게 베스트지만 이 안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을 고려했을 때 물론 이 가정은 문제의 어떤 단어나 그런 횟수에서 힌트를 가져와서 사용을 한 거고요. 진짜 뜬금없는 가정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만의 답을 풀어나가면 백지는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실수는 저는 정말 많이 해서 실수를 안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었겠지만 실수를 했음에도 백지가 없어서 나름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원가 시험이 정말 기분은 안 좋습니다. 사실 명확한 기준이 5과목 중에서는 제일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유예생분들은 어떻게든 답안을 채워나갈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한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가 유예더라도 합격에는 충분히 당연히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부 시간이 적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예 때는 9시에 독서실에 가서 8시간 채우면 바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헬스장 하루에 2시간씩 하고 5월 말까지는 헬스장도 하루에 2시간씩 갔어요. 유산소랑 웨이트 둘 다 하고 체력을 가장 챙기면서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수험생의 조합인 것 같아요, 원감은. 저는 원감이었어서. 그래서 원가가 껴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범위나 공부량이 부족한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든 답안을 채워나가야겠다라고 목적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문제를 보면 안 풀리면 일단 답안지 보는 스타일인데 진짜 시험에 대비하려면 사실 일단 뭐라도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방법을 쓴 건 아니에요. 시험장에 맞닥뜨리니까 뭐라도 쓴 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공부법은 사실 없어요. 원가는 그냥 문제집 시중에 있는 거 반복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장에 여러분들의 그동안 연습했던 답안지 쓰는 능력에 맡기셔야 합니다.